대한민국 패션의 심장. 청담동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셀레스틴 리타워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차가운 외벽 안에서는 대한민국 트렌드를 창조하고 이끄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쟁처럼 치열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값비싼 향수 냄새와 갓 내린 원두커피의 향이 뒤섞인 공기 속 대리석 바닥 위로 아찔한 하이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곳. 그곳은 열정과 욕망, 그리고 재능이 들끓는 거대한 용광로였다. 그리고 그 용광로의 가장 차갑고 그늘진 구석에 한은서가 있었다. 은서 씨, 여기 복사 좀 부탁해요. 한은서 씨, A 회의실 커피 세팅 지금 바로 해줘요. 이거 파쇄 좀 하고 창고 가서 A4 용지 좀 가져와요. 25의 한은서는 기획 1팀의 막내 사무보조였다. 그녀의 하루는 팀원들의 자잘한 심부름과 끝없는 서류 작업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화려한 셀레스틴의 직원들 사이에서 색깔 없는 유령과도 같았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장식 하나 없는 흰 블라우스와 검은 슬랙스. 그녀는 스스로를 배경의 일부로 만드는 데 익숙했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 석자를 제대로 기억하려 하지 않았고 그녀 또한 그것을 바라지 않았다. 이곳에서 그녀의 역할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유일하게 자신의 색을 드러내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짧고 소중한 점심시간이었다. 동료들이 335 값비싼 런치 세트를 먹으러 나간 텅 빈 사무실. 은서는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통과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 아무도 찾지 않는 비상계단 구석으로 향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급하게 김밥 몇 조각을 입에 넣은 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다. 바로 낡고 손때 묻은 스케치북이었다. 스케치북을 펼치는 순간 사무보조 한은서는 사라지고 디자이너 한은서가 깨어났다. 무표정하던 그녀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흐릿했던 눈빛은 총기로 가득 찼다.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만이 좁은 공간을 채웠다. 그녀의 손끝에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디자인들이 마법처럼 피어났다. 비대칭으로 재단된 트렌치 코트, 한복의 동정을 모티브로 한 블라우스, 버려진 폐연 수막을 이용한 아방가르드한 드레스까지. 그녀의 작은 스케치북은 셀레스틴의 그 어떤 디자인실보다 더 과감하고 독창적이며 생명력 넘치는 아이디어로 들끓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비밀이자 그녀의 꿈, 그리고 그녀의 저주였다. 고아원에서 자라 변변한 학력도 기댈 수 있는 인맥도 없는 그녀에게 디자이너라는 꿈은 밤하늘의 별처럼 아득했다. 패션업계의 심장부에서 가장 낮은 일을 하며 그들의 세계를 곁눈질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처지였다. 스케치북은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결코 열리지 않을 문을 향한 처절한 노크와도 같았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스케치북을 덮었다. 다시 잿빛의 사무보조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사무실로 복귀했을 때 며칠 전 입사한 신입사원이 울상을 한 채 컴퓨터 앞에서 끙끙거리고 있었다. 이거 어떡하지? 오늘까지 시한 넘겨야 하는데 팀의 막내 디자이너인 그녀는 선배가 맡긴 복잡한 그래픽 작업을 처리하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다른 팀원들은 자신의 일에 바빠 그녀를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보였다. 은서는 잠시 망설였다. 나서는 것은 눈에 띄는 일이고 눈에 띄는 것은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 하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몇 년 전. 아무것도 모른 채 처음 회사에 들어와 혼자 쩔쩔매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용히 신입사원의 곁으로 다가갔다. 저기, 혹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신입사원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서는 능숙하게 마우스를 잡았다. 그녀가 쓰는 프로그램은 디자이너들이 쓰는 전문 프로그램이었지만 은서는 지난 몇 년간 어깨너머로 그리고 밤마다 인터넷 강의를 보며 독학으로 익혀둔 터였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것을 뽐내는 대신 차근차근 원리를 설명하며 신입사원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은서 씨, 문제가 해결되자 어느새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신입사원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은서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별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는 자신의 자리를 정리했다. 보상도, 칭찬도 없는 일이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퍽퍽했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은서는 여느 때처럼 가파른 계단을 올라 자신의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셀레스틴 타워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에 있는 서울의 낡고 초라한 공간,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그곳은 그녀만의 작은 아틀리에로 변신했다. 좁은 방의 벽 한쪽은 그녀가 그린 디자인 스케치들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동대문 시장에서 사모은 자투리 원단들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오늘 낮에 스케치했던 디자인을 벽에 붙이고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나비의 날개에서 영감을 얻은 드레스였다.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처럼 생생하고 아름다운 디자인. 언젠가 내 이름으로 된 옷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을까? 희미한 희망과 그보다 더 짙은 체념이 그녀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까마득히 높은 셀레스틴 타워를 바라보았다. 저곳은 그녀가 매일 몸담고 있는 곳이었지만 결코 그녀의 것이 될 수 없는 거대한 성이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사는 외로운 왕자가 지금 그녀와 똑같은 종류의 깊은 고독과 창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주 가까운 미래에 한 줄기 새찬비가 두 개의 다른 세상을 단 하룻밤 동안 기적처럼 뒤섞어 놓으리라는 것을. 폭풍전야의 고요한 밤. 은서는 그저 내일도 오늘처럼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며 자신의 작은 왕국에서 고단한 꿈의 조각들을 이어붙이고 있었다. 셀레스틴 타워의 최상층. CEO 집무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젊은 CEO 차진우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빗줄기가 도시를 회색으로 물들이는 풍경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등 뒤에서는 회사의 보수적인 임원들이 날카로운 말들을 칼날처럼 던져대고 있었다. 이번 시즌 컬렉션의 선주 물량이 역대 최저입니다. 회장님의 디자인은 너무 아방가르드합니다. 대중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패션은 단순한 옷장사가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꿈을 파는 일이었다. 하지만 천재 디자이너였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어린 나이에 회사를 물려받은 그에게 돌아온 것은 지지와 격려가 아닌 불신과 견제뿐이었다. 창의력은 고갈되었고 영감은 메말랐다. 그는 아이디어가 아닌 숫자에 갇혀 질식해가고 있었다.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차갑게 말을 잘랐다. 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간 뒤 그는 책상 위를 가득 채운 디자인 시안들을 지친 눈으로 쓸어보았다. 모두 영혼 없는 껍데기뿐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진우는 겉옷을 집어들고 비서의 만류도 뿌리친 채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리로 뛰쳐나갔다. 같은 시각 기획 1팀 사무실에서 한은서는 고개를 숙인 채 박서준 팀장의 질책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다른 직원이 실수로 빠뜨린 보고서의 첨부 파일이 온전히 그녀의 책임으로 돌아와 있었다. 한은서 씨, 정신 어디다 두고 일하는 거야. 이런 기본적인 것도 확인 못해. 죄송합니다, 팀장님. 죄송하면 다야 당신처럼 배경도 없는 사람이 여기서 버티려면 남들보다 2배, 3배는 더 꼼꼼해야 하는 거 몰라. 배경도 없는 사람.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은서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그녀가 밤을 새워가며 도왔던 신입사원은 애써 그녀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회사라는 정글 속에서 그녀의 친절은 당연한 권리가 되었고 그녀의 침묵은 무능의 증거가 되었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뒷수습을 마쳤을 때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보며 은서는 우산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머릿속도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1층으로 내려와 거센 빗줄기가 잦아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바로 그때였다. 한 남자가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섰다. 값비싼 수트가 비에 젖어 있었고 단정하게 넘긴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차진우였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리고 지친 마음 상태에서 은서는 그가 회사의 CEO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처럼 비를 피하는 지쳐 보이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오직 거세게 아스팔트를 때리는 빗소리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진우였다. 비가 그칠 생각을 안 하네요. 네,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늘 멀리서 얼음처럼 차갑게만 보였던 남자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진우가 무심코 물었다. 표정이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아서 그 말에 애써 억누르고 있던 은서의 감정이 결국 터져나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름도 직업도 모르는 낯선 남자였기에 오히려 더 솔직해질 수 있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인 것 같아서요.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에요. 저는 그냥 제 이름으로 불리고 싶을 뿐인데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외로움은 진우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화려한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 역시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본 적 없는 투명인간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차진우가 아닌 셀레스틴의 CEO, 구차 회장의 아들로만 보았다.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갇힌 기분이죠. 모두가 나를 보지만 아무도 진짜 내 모습은 보지 못합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제대로 마주보았다. 빗줄기가 만들어낸 회색 장막 속에서 그들은 직함과 배경을 모두 잃어버린 채 상처받은 영혼 그 자체로 서 있었다. 서로의 눈동자 속에서 같은 종류의 고독을 발견한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이 두 사람을 휘감았다. 이 비를 핑계로 잠시만 모든 걸 잊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진우의 충동적인 제안에 은서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이성이 아닌 본능의 대답이었다. 두 사람은 마치 자석처럼 이끌려 함께 빗속을 걸었다. 가장 가까운 호텔의 불빛이 그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도 묻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천에 기대어 지독한 현실로부터 도망쳤다. 그것은 욕망이 아닌 절박한 위로에 가까운 하룻밤이었다. 은서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이해받는 기분을 느꼈고 진우는 처음으로 CEO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고
한 명의 남자로 숨 쉴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먼저 눈을 뜬 것은 은서였다. 낯선 호텔방에 눈부신 햇살에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닌 현실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거대한 후회와 두려움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녀는 자신의 옆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는 몰랐지만 그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사람이었다. 어쩌면 자신과는 영원히 엮일 일이 없는 다른 세상의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 하룻밤의 실수가 자신이 겨우겨우 쌓아 올린 위태로운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남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간 사이 그녀는 도망치듯 옷을 챙겨 입었다. 어젯밤에 애틋했던 감정은 간밤의 꿈처럼 사라지고 차가운 현실만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빠져나왔다. 급하게 가방을 챙겨 들다 그녀의 귓불에 달려있던 작은 은 귀걸이 한쪽이 바닥에 두꺼운 카펫 위로 떨어지는 것을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녀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깃털 모양의 귀걸이였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호텔을 빠져나온 은서는 하염없이 걸었다. 비는 그쳤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막 새로운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조용하고 평범했던 그녀의 세계로 돌아가는 문은 그렇게 영원히 닫혀버렸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비밀을 품고 홀로 폭풍의 한가운데를 걸어가야만 했다. 하룻밤의 일탈 이후 한은서의 세상은 얇은 유리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워졌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회사 복도에서 차진우와 마주칠까봐 심장이 철렁 내려앉곤 했다. 다행히 하늘처럼 높은 CEO와 땅처럼 낮은 사무보조의 동선은 거의 겹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회사 전체에 배포되는 이달의 CEO 메시지 동영상에서 그의 얼굴을 보고 말았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회사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남자. 그날 밤 빗속에서 자신과 똑같은 외로움을 토로하던 바로 그 남자였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은서는 그날 이후 더욱더 필사적으로 자신을 감췄다. 그림자보다 더 희미하게, 공기보다 더 가볍게. 그녀의 존재 이유는 오직 눈에 띄지 않는 것,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바람을 비웃듯 또 한 번 거대한 파도를 그녀의 삶으로 밀어 넣었다. 최근 들어 은서는 계속해서 몸이 좋지 않았다. 속이 메스꺼리고 기름진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났다. 처음에는 과로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점점 더 선명한 형태로 그녀를 옥죄어 왔다. 결국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간 작은 동네 병원에서 그녀는 자신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임신 8주, 의사의 목소리는 멀고 초음파 사진 속의 작은 점은 비현실적이었다.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걸었다. 절망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녀를 잠식했다.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미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녀는 텅 빈 방에 웅크린 채 며칠을 울었다. 하지만 문득 자신의 아랫배 위로 손을 얹었을 때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것은 온전히 자신에게만 의지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생명의 떨림이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평생을 외로웠던 그녀. 어쩌면 이 아이는 신이 자신에게 보내준 처음이자 마지막인 내 편. 내 가족일지도 모른다. 아가야, 내가 지켜줄게. 눈물과 함께. 그녀의 마음속에서 강철 같은 모성애가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이 아이를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 회사에서 버텨내야만 했다. 결심을 굳힌 그녀는 다음 날 더욱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가 조용히 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기획 1팀은 신규 액세서리 라인의 최종 기획안 발표를 앞두고 발칵 뒤집혔다. 발표의 핵심인 메인 핸드백의 잠금 장식 디자인 최종 파일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열리지 않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장 복구 못해. 박서준 팀장의 날카로운 고함이 사무실을 갈랐다. IT팀에서도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절망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발표 시간은 불과 2시간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다 망했어. 이번 프로젝트. 이걸로 끝장이라고. 박 팀장은 자신의 책임을 면피할 생각에 애꿎은 팀원들에게 화풀이를 해댔다.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바로 그때 박 팀장의 책상 위 서류들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은서의 눈에 모니터에 깨진 이미지로 희미하게 남아있는 잠금 장식의 형태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는 한눈에 그 디자인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심미적으로는 아름다웠지만 구조적으로는 실제 제작 시 내구성이 약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었다. 그녀의 손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다. 책상 위에 포스트잇 한 장과 펜.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어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사각, 사각, 연필 소리와 함께 그녀의 손끝에서 기존 디자인의 아름다움은 살리면서도 구조적 안정성과 독창성까지 더한 완벽한 새로운 잠금 장식 디자인이 순식간에 탄생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내가 나섰다가는 또다시 주제 넘는다는 핀잔만 들을 것이다.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이대로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밤낮없이 고생한 동료들이었다. 그녀는 막 피어나기 시작한 책임감과 동료애로 작은 용기를 냈다. 박 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자신의 스케치가 담긴 포스트잇을 그가 정신없이 뒤적이던 서류 더미 가장 위에 슬쩍 올려놓았다. 아무도 보지 못한 완벽한 익명의 행동이었다. 얼마 후 자리로 돌아온 박 팀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류를 뒤지다 우연처럼 그 노란 포스트잇을 발견했다. 이거 뭐야?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포스트잇 위에는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완벽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즉시 디자인실로 달려가 스케치를 3D로 구현했고 결과는 놀라웠다. 남은 시간 동안 팀은 은서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기획안을 전면 수정했다. 발표는 대성공이었다. 특히 마지막 순간에 추가된 잠금 장식 디자인은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그 자리에는 기획총괄 담당인 오수진 이사도 앉아 있었다. 날카로운 안목을 가진 그녀는 기존에 밋밋했던 기획안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이토록 세련되게 변신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었다. 박 팀장, 마지막 그 잠금 장식 말이야. 아주 인상 깊었어. 누구 아이디어지? 오 이사의 질문에 박 팀장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둘러댔다. 아, 저희 팀의 신인 디자이너가 마지막에 영감을 얻어 팀원 전체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스케치의 공을 애매하게 팀 전체의 것으로 돌리며 자신의 위기를 넘긴 것에 안도했다. 하지만 오수진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자신의 비서를 통해 기획 1팀 주변의 CCTV 영상을 조용히 확인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한 장면이 포착되었다. 팀원들이 모두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사무보조인 한은서가 조용히 무언가를 그려 박 팀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라지는 모습이 오수진의 입가에 차갑고 흥미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사무실 저편에서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묵묵히 서류를 파쇄하고 있는 은서를 바라보았다. 저 평범해 보이는 여자애에게 이런 엄청난 재능이 숨겨져 있었다니. 그녀는 위협적인 경쟁자를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야망을 채워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완벽한 유령 작가를 발견한 것이다. 사냥감을 발견한 안표범처럼. 그녀의 눈이 섬뜩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고요했던 은서의 세상 위로 거대한 폭풍을 품은 먹구름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셀레스틴 그룹 전체에 위기감이 감돌았다. 야심차게 준비하던 FW 컬렉션의 핵심 콘셉트가 표류하면서 프로젝트 전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회사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바로 그때 CEO 차진우의 이름으로 전 직원에게 한 통의 공지 메일이 도착했다. 제2회 셀레스틴 사내 디자인 공모전 개최. 정체된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숨겨진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직급과 소속에 상관없이 셀레스틴의 직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1등 수상작은 이번 컬렉션의 메인 콘셉트로 채택되며 수상자는 파격적인 승진과 함께 거액의 상금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공지 하나에 회사는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고 누군가에게는 흥미로운 구경거리였다. 하지만 한은서에게 그것은 뱃속의 아이와 자신의 미래를 걸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부름이었다. 은서야, 너 꼭 해야 돼.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야. 친구 유나가 자기 일처럼 흥분하며 그녀를 독려했다. 은서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용기가 세차게 충돌했다. 나서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시선과 위험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는다면 그녀와 그녀의 아이는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만 할 터였다. 그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은서의 참가는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오수진 이사만은 그녀의 이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오 이사는 공모전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이것이 자신의 입지를 굳힐 완벽한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한은서였다. 그녀는 치밀하고 교활하게 움직였다. 어느 날 오후, 오 이사는 우연히 마주친 척하며 은서에게 다가왔다. 한은서 씨 맞죠? 지난번 기획안 때 아주 인상 깊었어요. 회사의 임원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칭찬까지 해주자. 은서는 당황하면서도 내심 기뻤다. 오 이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젊은 시절 고생담을 늘어놓으며 은서의 경계심을 허물었다. 나도 은서 씨처럼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 그래서 알아. 재능 있는 후배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 내가 멘토가 되어줄게요. 은서 씨 같은 보석을 그냥 썩힐 수는 없지. 평생 누구의 보살핌도 받아본 적 없던 은서에게 멘토라는 말은 너무나 달콤하고 따뜻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꿈을 스케치북에 감춰두었던 비밀스러운 디자인들을 보여주었다. 그녀가 이번 공모전을 위해 준비한 핵심 콘셉트는 새장 속에 갇힌 새의 비상이었다. 자신의 삶을 투영한 애틋하고도 강렬한 열망이 담긴 이야기였다. 놀랍구나. 정말 대단해. 오 이사는 진심으로 감탄하는 척하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먹잇감을 손에 넣은 사냥꾼의 차가운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은서의 순수한 열정과 이야기를 통째로 집어삼킬 계획을 세웠다. 며칠 뒤 공모전의 최종 결선 진출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그 명단에는 예상대로 오수진 이사의 이름과 함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사무보조 한은서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은서는 곧 지옥으로 떨어졌다.
최종 발표를 앞두고 공유된 각 참가자의 콘셉트 설명서. 오수진 이사의 콘셉트 제목은 날개를 펼친 도시의 새였고, 그 내용은 은서가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았던 그녀의 이야기와 디자인 철학을 교묘하게 베껴낸 것이었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은서는 그제야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꿈과 영혼을 통째로 도둑 맞은 것이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힘없는 사무보조인 그녀의 말을. 과연 누가 믿어줄까? 절망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해? 모든 것을 알게 된 유나가 분노를 터뜨렸다. 은서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나 그냥 포기할래.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이기겠어? 바보야, 여기서 포기하면 진짜 지는 거야. 그 여자가 훔쳐간 건 종이 위의 아이디어일 뿐이잖아. 진짜 재능은 내 머리와 심장에 있어. 도둑 맞지 않았다고 끝까지 싸워야지. 친구의 눈물 섞인 외침에 은서는 간신히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밤을 새워 남은 아이디어들을 쥐어짜내 새로운 발표 자료를 만들었다. 비록 최고의 펜은 빼앗겼지만 그녀는 전쟁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최종 발표가 열리는 셀레스틴 타워의 대회의실. 회사의 모든 임원들이 모인 그곳은 은서에게는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거대한 성벽과도 같았다. 심사위원석 중앙에는 차진우가 앉아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날 밤의 유일한 증표인 깃털 모양은 귀걸이가 작은 문진처럼 놓여 있었다. 그는 결선 진출자들의 자료를 훑어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그날 밤의 여자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에게서 느꼈던 순수한 열정,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창의력. 그는 이번 공모전에서 바로 그런 진짜를 찾고 싶었다. 참가자들이 차례대로 입장했다. 화려한 옷차림의 오수진 이사가 자신만만한 미소와 함께 들어섰고, 그 뒤를 이어 한은서가 굳은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홀로였다. 친구 유나는 회의실 문 밖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 은서는 심사위원석에 앉은 차진우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깊고 서늘한 눈동자, 하룻밤의 인연이자 그녀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지금은 그녀의 운명을 결정할 심사위원. 기묘하고도 잔인한 운명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적과 자신의 비밀을 쥔 남자가 있는 이 거대한 투기장. 그녀는 이제 홀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궁극의 시험을 치러내야만 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한 것은 오수진 이사였다. 그녀는 노련하고 자신감 넘쳤다. 스크린 위로 화려한 3D 렌더링 이미지와 현란한 마케팅 용어들이 춤을 췄다. 그녀가 선보인 날개를 펼친 도시의 새 콘셉트는 겉보기에는 완벽했다. 세련된 디자인, 논리적인 설명, 그리고 설득력 있는 시장 분석까지. 임원들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심사위원석 중앙에 앉은 차진우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훌륭했지만 가슴을 뛰게 하는 무언가가 없었다. 그것은 잘 만들어진 상품이었지만 살아있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이상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사의 발표가 끝나자 의례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제 한은서의 차례였다. 그녀가 연단으로 걸어나가는 몇 걸음이 천길 낭떠러지처럼 느껴졌다. 수십 개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의 등 뒤에 와서 박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해온 USB를 노트북에 꽂으려 했다. 자신의 영혼이 도둑 맞은 뒤 며칠 밤을 새워 쥐어짜낸 차선책. 그것이라도
보여주어야 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심사위원석을 바라보는 순간 시간이 멈췄다. 차진우의 책상 위. 그가 무심코 서류를 누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작은 물건,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이는 작은 깃털 모양의 은 귀걸이. 바로 그날 아침 자신이 잃어버렸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귀걸이였다. 그가 간직하고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은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터져나왔다. 두려움과 불안이 있던 자리를 뜨거운 용기와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채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그날 밤의 대화와 감정들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결코 자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은서는 노트북에 꽂으려던 손을 거두고 발표용 리모컨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 번 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첫 마디를 꺼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완성된 디자인이 아닙니다. 장래가 술렁이었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심사위원들을 보지 않았다. 오직 단 한 사람. 자신의 귀걸이를 간직하고 있는 남자. 차진우만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주 오랫동안. 저는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새였습니다. 세상이라는 너무나도 견고한 새장 속에서 저는 매일 창살 틈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을 동경하며 살았습니다. 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바닥에 모이를 쪼는 것이 제 삶의 전부라고 믿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꾸며낼 수 없는 진솔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옆에 있던 화이트보드로 걸어갔다. 하지만 그 새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마커를 쥔 그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주눅든 사무보조의 손이 아니었다. 세상을 창조하는 예술가의 손이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세장을 이루는 차가운 격자무늬가 그려지고 그 안에 웅크린 새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세 장의 창살을 변형시켜 놀랍도록 아름다운 패턴의 원피스 디자인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이 옷의 패턴은 세 장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세히 보면 창살 하나하나가 날개를 펼치기 직전의 깃털 모양을 하고 있죠. 구속인 동시에 비상을 위한 준비를 의미합니다. 그녀는 말과 그림으로 자신의 디자인에 영혼을 불어넣고 있었다. 오수진 이사가 보여준 결과물이 아닌 아이디어가 잉태되고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었다. 텅 빈 화이트보드는 순식간에 그녀의 열정과 재능으로 가득 채워졌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에게 매료되었다. 차진우는 상체를 앞으로 깊이 숙인 채 한순간도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바로 이것이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짜, 빗속에서 만났던 그녀의 그 순수한 열정, 그 고독한 목소리, 모든 것이 지금 눈앞에 이 여자와 겹쳐졌다. 은서의 발표가 끝나자 박수 소리도 이전 깊은 정적이 흘렀다. 그때 차진우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아주 감명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한은서 씨,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신의 그 새가 마침내 새장을 벗어나 생애 처음으로 자유로운 비상을 시작했을 때 그 날갯짓에 실려오는 바람은 어떤 색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디자인의 실용성이나 시장성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다. 디자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철학과 영혼에 대한 질문이었다. 오직 창조자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 은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은 아련한 슬픔과 빛나는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아마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선 두려움에 잿빛일 겁니다. 하지만 그 날갯짓이 거듭될수록 잿빛은 점점 옅어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자유의 투명한 빛이 그 자리를 채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완벽한 대답이었다. 진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싸늘한 눈빛으로 오수진 이사를 돌아보았다. 오 이사님, 같은 질문을 드리지요. 오 이사님의 도시의 새가 마주할 바람의 색은 무엇입니까? 순간 오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다. 그녀는 훔친 이야기의 결말을 알지 못했다. 그것은 아마도 성공을 향한 고객들의 열망을 담은 황금빛이나 우리 셀레스틴의 로고 색인 로열 블루가 아닐까.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럴듯한 단어들을 꿰어 맞추려 했지만 그녀의 대답은 은서의 진솔한 대답 뒤에서 너무나도 공허하고 천박하게 들렸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임원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존경과 신뢰가 있던 자리에 차가운 의심과 경멸이 서리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었다. 하지만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다. 한은서는 도둑 맞았던 자신의 날개를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가장 화려한 무대의 한가운데서 되찾아온 것이다. 거짓의 성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진실의 빛은 그 어떤 어둠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은서의 발표가 남긴 깊은 여운은 회의실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공모전 발표 현장이 아니었다. 진실과 거짓이 판가름 나는 엄숙한 심판의 장이었다. 차진우는 그 자리에서 즉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결과는 신속하고 단호했다. 명백한 기업 스파이 행위와 아이디어 절도 혐의로 오수진 이사는 모든 직위에서 즉시 해임되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철옹성 같던 그녀의 커리어는 한순간의 탐욕으로 인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복도를 끌려 나가던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 대신 비참한 패배감만이 남아있었다. 회의실 밖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은서에게 한 사람이 다가왔다. 박서준 팀장이었다. 그는 늘 빳빳하게 세우고 다니던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제가 틀렸습니다. 어렵게 입을 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다. 저는 그동안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이력서의 글자 뒤에 숨은 진짜 재능을, 한은서 씨의 열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편협함과 무지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앞으로는 당신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돕겠습니다. 그것은 가식 없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은서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편견에 상처받지 않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거대한 회의실 안에는 이제 차진우와 한은서 단둘만이 남았다. 조금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던 공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무겁고도 깊은 침묵이 두 사람을 감쌌다. 더 이상 회장과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다. 하룻밤의 비밀을 공유한 두 남자와 여자, 그리고 한 아이의 운명으로 묶인 두 사람이었다. 진우가 먼저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깃털 귀걸이를 집어들어 그녀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주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은서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날 밤 당신이 떠난 뒤에 방 안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내게서 사라져버린 어떤 중요한 조각 같아서 이 귀걸이를 볼 때마다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비에 젖은 채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진 듯한 표정으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던 당신을 그는
은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깊은 눈동자 안에서 은서는 더 이상 냉정한 CEO가 아닌 그날 밤에 외롭던 남자를 보았다. 오늘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영감, 내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줄 그 진실된 목소리가 바로 당신이었다는 것을. 그의 고백에 은서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후드득 떨어졌다. 왜 저 같은 사람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진우는 부드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시선이 조심스럽게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감싸고 있던 아랫배로 향했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겠지요. 그의 말에 은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그 어떤 질책이나 당황스러움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나는 그 아이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꺼져가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 두 사람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준 운명 같은 기적.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당신은 오늘 공모전에서 우승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상금과 승진 이상의 것을 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재능이 두 번 다시는 다른 사람에 의해 억압받거나 도둑맞지 않을 당신만의 왕국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는 창의혁신연구소의 설립 계획을 이야기했다. 회사의 그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오직 디자이너의 창의력과 상상력만으로 움직이는 독립적인 공간. 그리고 그 연구소의 첫 번째 소장은 바로 한은서. 그녀 자신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재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의 표시였다. 모든 비밀과 오해가 사라진 자리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느꼈던 중압감을, 그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로움을,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하며 그들은 비로소 온전한 서로를 마주 볼 수 있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진우는 지쳐 보이는 은서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습니까?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진심 어린 아픔과 애틋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기사가 되고 당신의 성벽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텅 비어있던 내 왕국을 구해낸 유일한 여왕이니 내가 평생 당신을 여왕처럼 모시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 전체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존중하겠다는 신성한 셔틀콕이었다. 길고 길었던 불안의 밤이 지나고 은서의 삶에 마침내 새로운 평온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 맞이하는 따스한 새벽이었다. 2년 후 유명 패션 잡지의 표지에는 한국 패션계의 가장 눈부신 신데렐라, 디자이너 한은서라는 제목과 함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신감 넘치고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사진이 실렸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은서의 세상은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했다. 그녀가 이끄는 셀레스틴의 창의혁신연구소는 내놓는 컬렉션마다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침체되어 있던 회사에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옷이 아니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꿈꾸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에 대중은 열광했다. 차진우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세상에서 가장 열렬한 팬이 되어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영감을 공유하며 회사를 이끄는 최고의 파트너이자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가장 깊은 연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의 결실로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은 딸 하늘이가 태어났다. 하룻밤의 기적은 이제 그들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축복이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은서는 모교의 강단에 서 있었다. 디자이너를 꿈꾸는 수백 명의 젊은 학생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동경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화려한 배경이나 뛰어난 학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스케치북 한 권과 비웃음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작은 꿈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진솔한 고백에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세상은 우리에게 조건을 갖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단 하나의 이야기, 그것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연의 마지막,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 온 발표를 했다. 오늘 저는 셀레스틴 그룹과 함께 셀레스틴 드림 재단의 설립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 재단은 과거의 저처럼 재능은 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꿈을 포기하려는 젊은 인재들을 위한 장학재단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이제는 제가 여러분의 작은 발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강당안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은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받은 기적을 세상에 되돌려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창의혁신연구소의 개인 스튜디오에 있었다. 넓고 환한 스튜디오 한쪽에서는 딸 하늘이가 크레용으로 스케치북에 알록달록한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었다. 그리고 스튜디오의 중앙, 마네킹 앞에는 은서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이 우아하게 움직이며 이제 막 공수해온 최고급 실크 원단을 마네킹 위에 두르고 있었다. 문득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커피를 나르고 끝없이 서류를 복사하고 독한 세제에 거칠어져 감추기만 했던 손, 그 상처투성이 손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을 짓고 있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다가온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남편, 차진우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턱을 그녀의 어깨에 기댄 채 그녀의 손길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우리 아내, 또 어떤 마법을 부리려고 할까?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은서가 미소 지으며 돌아보았다. 스튜디오의 전신 거울 속에는 더우 없이 완벽한 하나의 그림이 담겨 있었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아내와 그런 아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남편, 그리고 그들의 발치에서 천사처럼 웃으며 그림을 그리는 아이까지. 마법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우리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은서가 속삭이자 진우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하룻밤의 기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평생을 함께 써내려갈 그들의 견고한 이야기. 거울 속 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서로를 마주보며 웃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겨울이 지나고 그들의 인생에 찾아온 두 번째 봄은 눈부시게 피어나 영원히 계속될 터였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응원은 제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